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송풍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건데, 뭐 재현이든 환기든 공조든 결국 송풍기로 하는 거니까 송풍기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 수 있겠죠. 송풍기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유체 기계의 일종이죠. 우리가 이제 기체를 이송하는 애들을 송풍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팬 또는 팬이라고 많이 부르죠. 어, 너무 간단한 것만 할 거예요. 우리가 일단 송풍기를 알려면 송풍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펌프에서는 HQ 곡선이었지만 송풍기는 기체다 보니까 수두로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압력을 가지고 성능 곡선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 송풍기는 기체다 보니까 압력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제일 낮은 부분에 압력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팬이라고 하고 이제 그거보다 압력이 좀 높은 애들을 블로어라고 하고 그거보다 좀 더 높은 걸 우리가 컴프레셔라고 하죠. 컴프레셔가 압축기죠. 압축 공기 이제 이용하는 애들. 그러면 이 기준점이 얼마나 되냐? 우리가 1000ml 아쿠아를 기준으로 이거는 송풍기의 정압을 의미하고요. 사실 뭐 명확한 의미는 크게 없죠. 어차피 우린 나와 있는 제품을 쓸 거기 때문에 1000ml 아쿠아고 이제 0.1 메가파스칼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크면은 컴프레셔, 작으면 블로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목욕탕의 기포라던가 또는 뭐 건식 설비에서 압축 공기라던가 사용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압도적으로 우리는 팬이라는 걸 많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팬의 종류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팬의 종류. 우리가 쓰는 거는 일반적으로 다 원심식 아니면 충류식이죠. 그러면 원심식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원심식이라고 하는 건 원심력을 이용한 건데 펌프랑 똑같죠. 결국 우리가 빙글빙글 돌려서 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벡터의 힘을 이용한 거를 우리가 원심식이라고 하는데 즉 유체가 들어오는 입구랑 나가는 입구랑 다르게 되는 거죠. 방향이 뭐 개조해서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분류하는 법이 너무 많은데 제일 쉽게 먼저 해보면 우리가 저속용이 있고 이 송풍기가 회전하는 속도를 말하겠죠. 고속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속용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뭐 세세하게 나누면 더 많겠죠. 우리가 다익형이라고 하는 팬, 이게 우리가 맨날 부르는 시로코 팬이죠. 시로코 팬은 이게 회사명이죠. 또 다익형이랑 그 리민 로드형이 있는데 저도 이거 설계에 따로 써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이제 고속용에서 우리가 말하는 익형 그리고 이제 터보용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또 익형이라는 게 시로코 팬만큼 많이 쓰는 에어포일 팬을 우리가 이제 익형이라고 하죠. 그러면 살펴보면 다익형이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원심식 팬의 구성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팬이 달렸고 제가 너무 확대했네요. 여기 이제 모터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옆구리로 흡입을 하고 뭐또 있고 케이싱 만드는 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8방향으로 나뉘죠. 바로 밑으로 나가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된 걸 우리가 다익형이라고 원심식 팬이라고 부르는데 좀 지워보고 다익형 즉 시로코 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방금 그린 배풍기 안에 케이싱 안에 요게 날개가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회전하는 이런 앞으로 휜 정고기 형태의,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 그리고 이런 식.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했을 때 날개가 앞으로 휘면 우리가 정곡이기라고 하고, 뒤로 휘면 우리가 후곡이기라고 합니다. 뒤로 휘어진 날개다, 앞으로 휘어진 날개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중에서 날개가 얇고,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원으로 그려져 있을 거고, 옆으로 길게 날개가 이렇게 있겠죠. 이걸 우리가 이제 다익형 팬이라고 하고, 다익형 팬은 대풍량 저정압에 적합한 팬인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다익형 팬이라는 건 우리가 송풍기 선도를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산의 곡선을 가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상향 곡선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동력이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쓰면 풍량 곱하기 압력으로 쓸 수 있는데, 동력이 고정되어 있는데 풍량이 커질수록 압력이 커지는 건 시스템적으로 원래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특성을 갖는다는 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이 부분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발생되는 문제점을 우리는 서징 현상이라고 하죠. 이 운전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뭐 요건 간단하게만 아시고. 그럼 리밋 로드형은 뭐냐? 똑같이 날개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날개를 이렇게 끝에를 이렇게 휘는 거예요. 맨날 그림이 이쁘게 안 그려지는데. 그래서 얘를 성능 곡선을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던 애를 이렇게 펴버리는 거예요. 아주 이게 세밀하게 가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말 그대로 저속용이라는 건 만들어낼 수 있는 정압이 작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결국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꾸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강하게 하기 위해서 다익형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 날개의 폭을 넓혀버린 거예요. 그럼 더 많은 동력이 들어갈 거고 더 큰 힘을 발생시킬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걸 터보형이라고 하고, 익형은 우리가 날개 생각하시면 되는데 뒤로 이렇게 날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익형 송풍기라고 하고, 많이 쓰니까 얘는 우상향이 있긴 있는데 아주 좁은 부분만 가지고 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다익형, 리밋로드형, 터보형은 전곡형이고 우리가 또는 전곡이기라고 하고, 이제 익형은 후곡이기라고 하죠. 날개 뒤로 꺾여 있잖아요. 요런 송풍기들이 있고, 이건 일단 우리가 뭐 교재라던가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의 방식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쓰는 건 우리가 충류식인데, 사실 요즘 막 개조된 게 많아가지고 딱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펠러형이라는 게 있고 튜브형, 이제 베인형이 있는데, 프로펠러형은 간단하게 충류식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 송풍기를 기점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방향과 나가는 방향이 같은 걸 우리가 충류식이라고 하는 거고, 제일 대표적인 게 선풍기겠죠. 이게 이제 프로펠러형이 되는 거고, 튜브형은 이 솟아내는 에너지를 좀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합쳐서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통 안에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튜브형은 이 프로펠러 날개와 이 꼭지 아이가 원래 이제 분리되어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구멍이 있고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생긴 날개를 여기다가 꽂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꽂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추후 영상에 올려드리겠지만 이 날개의 각도를 조정해서 풍량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가변 피치 방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쓱 듣고 가주시고 이렇게 꽂은 애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게 우리가 튜브형이라고 말하는 너무 이상하네요. 충류식 팬이 되고 이 상태에서 정압을 좀 더 회복을 잘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베인을 넣어주면 우리가 이거를 충류식 팬 중에 베인 팬이라고 베인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한 가지만 더 하면 이제 관류형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원심식과 충류식의 그 중간 어디쯤이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이거 실무에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이건 그냥 안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이론적으로 나오는 내용 중에 그 첫 단락이죠. 근데 제가 실제 일을 하면서 느낀 건 이렇게 공부하면 실무랑 너무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추가하고자 하는 게 한 가지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뭐 풍량이 크다 작다 뭐 정압은 뭐 얼마까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쓰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린 제품이 다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카탈로그를 보고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냐? 실제로 써보는 팬들을 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르는 팬이요. 우리가 시로코 팬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에어포일 팬이라고 부르는 거 자주 쓰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플러그 팬 우리가 이제 벽부형 팬이라고도 뭐 부르는 애들도 있고 액슈얼 팬 그리고 인라인 팬 제가 설계하면서 느낀 건 얘네가 압도적으로 많이 쓴다고 제가 생각이 돼요. 뭐 굳이 말하자면 뭐 루프 팬까지 있겠네요. 제트 팬도 있긴 한데 또 말하다 보니까 많긴 한데 그럼 이제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기서 설명드리는 건 제 그냥 경험상 나오는 주관적인 값이기 때문에 제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명확한 이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로코 팬을 먼저 살펴보면 저는 가능한 운전점 변경이 없는 장소에 써요. 아까 그 성능 곡선 보셨다시피 이 우상향 곡선이 있기 때문에 운전점 변경 그 풍량이 정풍량으로 요구되는 장소에 많이 쓰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600파스칼 보통 미리 아쿠아로 많이 쓰니까 미리 아쿠아 미만인 장소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보다 큰 시로코 팬도 물론 나오지만 제 경험치상 600이 넘어가면 성능을 확보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600파스칼을 사용하고 있고 에어포일 팬은 이제 600파스칼이 넘는 장소에 주로 사용을 하겠죠. 자, 다시 플러그 팬 같은 경우에 뭐냐? 우리가 원심식 팬을 보면 얘도 원심식 팬 중에 한 가지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시로코 팬이나 에어포일 팬을 보면 이렇게 캐싱이 있고 여기에 보통 V벨트라는 걸 묶어서 여기서 바깥에 모터로 이렇게 그 송풍기를 구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플러그 팬은 쉽게 생각하면 이 케이싱을 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케이싱이 없으니까 V벨트도 없어도 돼서 우리가 이 임펠러를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모터를 여기다 직접 이렇게 꽂아 버려서 여기 이제 벽을 만들면 이쪽에 우리가 이쪽에서 옆구리로 흡입을 하고 바람이 바깥으로 나가게 해서
이 플러그를 여러 개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공조기 안에 삽입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얘는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보통 공조기 안에 두 개 또는 뭐 네 개씩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가 고장나도 반쪽짜리 운전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딱 필요로 한 만큼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37kW짜리가 필요한데 37kW짜리가 반 나누면 뭐 18.5kW 해야 되는데 이건 있네요, 값이. 이런 식으로 곱하기 두 대를 했을 때 이 값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4대로 해보면 원래 이게 4로 나누면 대충 9kW쯤 나와야 되는데 9kW 제품이 없어서 뭐 11kW 제품을 4개 써야 한다던가 이런 뭐 동력적인 낭비가 생길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얘는 인버터를 다 달기 때문에 인버터 이게 또 가격이 좀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벽부형 팬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 이제 프로펠러 형식이 되는 거고, 프로펠러 얘는 주의할 점에 이제 뭐 방화구의 관통부라던가 이런 경우에 설치하면 좀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방화 댐퍼 일체형이나 아니면 덕트깡을 달아가지고 우리가 댐퍼를 설치해 줘야 되는 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또 벽부형 팬이라는 건 사실상 정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프로펠러 형식이라는 건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얘는 거의 바람을 통과시키는 거지 바람을 밀어내는 힘은 거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해 주셔야 되고, 액슈얼 팬은 우리가 보통 그 지하주차장 환기할 때 무덕트 팬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얘는 뭐 선정 시에 고려할 것도 딱히 없죠. 이제 확산 반경 정도. 그리고 이제 인라인 팬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다 인라인 팬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인라인 팬도 기본적으로 원심식이에요. 요 위에 그린 플러그 팻처럼 이렇게 똑같이 이런 박스 또는 원형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앞 정면에서 들어오고 위로 나가는 건데 막혔으니까 이렇게 뒤로 나가서 마치 충류팬처럼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터가 바로 달린 걸 직결식이라고 하고, 또 여기에 만약에 모터가 없고 벨트를 이렇게 달아서 모터를 위에다 설치했다면 우린 이거를 V벨트 타입 인라인 팬이라고 하는 거죠. 뭐 정신없이 지금 진도를 나가는 것 같은데, 루프팬은 우리가 화장실 배기할 때 이 정압 손실이 많으면 벤츄레이터 같이 생긴 애들 또는 여기다 이제 동력팬을 달게 돼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주방 환기할 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알아들으실 분은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알아볼 게 우리가 이제 뭐 송풍기의 구조라던가 하나하나 다 알아보긴 너무 어렵고, 이제 기초적인 구조와 명칭 표기법이 있어요. 이거 처음에 저 몰랐거든요. 근데 한번 들으면 아주 간단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로코 팬 같은 원심식 팬은 넘버링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뭐 이제 부르시는 분마다 다르지만 뭐 6번 팬이다, 뭐 샵 6번이다, 또는 샵 뭐 4.5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죠. 그러다 어떤 도면엔 이렇게만 표기가 돼 있고 어떤 도면엔 뭐 이렇게 SS다, DS다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넘버링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이 송풍기에는 그 케이싱 말고 날개의 직경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임펠러 직경이라고 하고, 이때 원심식 송풍기의 경우에는 이 임펠러 직경을 150mm로 나눈 것을 우리가 번호로 몇 호다 몇 호다 부르고 있고, 충류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임펠러 직경을
100mm로 나눈 것을 우리가 넘버링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실제 우리가 원신식 펜 같은 경우에는 이 넘버를 굉장히 많이 부르는데 충류식은 제가 부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제가 모르는 데서 막 부르는 장소도 있겠죠. 즉 이렇게 송풍기가 있으면 이 안에 이제 날개가 들어있을 거잖아요. 이때 이 날개의 직경을 150mm로 나누면 송풍기 번호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0.5 단위로 표기를 하고 있고 2호다, 2.0이다, 2.5호다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요즘은 2.25다, 2.75다 이런 식으로 0.25 단위로 제품을 생산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상관없죠. 어차피 성능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깜빡, 이 인라인 펜이라고 하는 건 덕트의 경로 라인 중에 있다고 해서 인라인 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임펠러 직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S, DS 이런 게 있는데, 이거의 뜻은 이게 싱글 석션이냐 또는 더블 석션이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걸 한글로 편흡입이냐, 한글이라고 해야 될지 한자라고 해야 될지 양흡입이다 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방금 송풍기에서 공기를 흡입하는 구멍이 한쪽만 있으면 우리가 싱글 석션이 되는 거고, 양쪽이 다 흡입하는 거라면 우리가 더블 석션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공조기 안에 설치할 때는 우리가 어차피 위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송풍기는 앞으로 쏘고 이 공조기 내부를 챔버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챔버로 쓰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더블 석션을 쓰고, 그냥 덕트를 바로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싱글 석션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런 내용이 있고, 너무 기초적인 거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잘 몰랐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송풍기가 있으면 제가 자세하게 손으로 분해도는 잘 못 그리겠고, 우리가 이걸 케이싱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이제 얘는 그냥 날개만 이렇게 안에 달려 있는 거죠. 이거 말고 우리가 여기서 얘를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전거처럼 뭘 하나 두고 얘를 돌리는 이런 식으로 모터가 있겠죠. 전동기라고도 부르고 모터라고도 부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자전거로 치면 이걸 기아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전동기에서 얘를 우리는 풀리라고 부르고, 요 풀리와 케이싱이 안에 있는 임펠러를 연결하는 걸 우리가 V벨트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하나씩 알아보자면, 이 V벨트라는 건 너무 팽팽해도 너무 느슨해도 안 되는 거죠. 팽팽하면 여기서 돌리는 힘이 일로 전달이 잘 되겠지만, 이렇게 돌겠네요. 대신 이제 온도가 내려가서 수축하면 끊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면 이 힘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돌리는데 슬립이 너무 커지게 되겠죠. 요걸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결국 여기 부분의 직경을 D펜이라고 보고 회전수를 N펜이라고 보면, 이쪽 풀리의 직경을 DP, 회전수를 NP라고 보면 결국 슬립을 무시하면 여기서 도는 만큼 여기서 돌 거잖아요. 그럼 얘는 작으니까 얘의 직경은 1이라고 하면 10바퀴 돌아야, 얘 직경이 10이면 얘는 한 바퀴가 돌겠죠. 사실 직경이 아니고 이제 이거 둘레가 되는데, 그 말은 우리가 송풍기에 직경과 회전수의 비는 풀리의 직경과
회전수의 비와 같고, 결국 우리는 요 식을 이항을 해서 이 직경과 회전수의 비가 이런 식을 성립함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풀리를, 이쪽을 보면 안 되겠네요. 이 풀리를 키우거나 줄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송풍기의 회전수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즉 풀리가 커지면 송풍기의 회전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풍량이 많이 나올 거고, 얘를 작은 애로 교체하면 얘가 더 많이 돌아야 그러니까 더 안 돌겠죠. 얘가 더 많이 돌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리를 통해서 간단하게 풍량을 제어할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뭐 제약 없이 무제한 키울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약 10% 정도의 성능은 이 풀리를 통해 조정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나중에 송풍기 동력을 하겠지만, 송풍기 동력은 결국 단위에 따라 다르지만 뭐 이런 식으로 효율, 우리 펌프는 QH였는데 감마 QH죠. 얘도 감마가 마찬가지긴 하지만 얘는 이제 그 풍량과 정압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압으로도 설계가 가능하긴 하죠. 빼뜨린 게 뭐가 있는지 좀 고민이 되네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송풍기라는 건 유체 중에 기체를 이송하는 것을 송풍기라고 부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풍량에 따른 압력의 비가 값으로만 말하니까 정압이 1000mA 아쿠아 미만이면 우리가 팬이라고 부르고, 그 이상이면 블로워, 더 크면 컴프레셔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우리는 임펠러의 이 꺾인 형태에 따라서 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휘어진 날개를 가진 팬을 정고기 송풍기라고 부르고, 뒤로 꺾인 애들을 후고기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팬의 종류는 우리가 원심식, 충류식, 관류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류식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 원심식에서도 저속용과 고속용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저속용 팬에는 우리가 다익형과 리밋로드형으로 대표적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모두 다 정고기형이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로코 팬이라고 부르는 다익형 팬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다익형 팬은 성능 곡선이 우상향 구간을 갖기 때문에 운전점 변동에 유의를 해야 되는 송풍기가 되고, 리밋로드형은 날개의 끝을 살짝 꺾어서 우리가 이 성능 곡선을 펴가지고 서징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안 써봤어요. 그리고 고속용 중에는 이제 우리가 날개의 폭을 넓혀서 힘을 많이 받도록 한 터보형이 있고,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저소음으로 사용되는 익형, 즉 에어포일 팬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우상향 부분이 있지만 다익형에 비해서 서징 위험이 훨씬 낮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터 등을 지나야 되는 고정압을 요하는 장소에는 익형 팬을 사용하고, 압력이 별로 필요 없는 경우에는 다익형 팬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류식 팬은 우리가 프로펠러, 튜브, 베인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프로펠러형은 간단하게 선풍기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날개가 고정값인 애들인 거고, 튜브형은 날개의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우리가 이 뒤에 정압을 높이기 위해 베인을 설치한 걸 우리는 베인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무로 돌아와서 많이 사용하는 팬들은 시로코, 에어포일, 플러그, 벽부형, 액슈얼, 인라인, 루프 팬이 있는데, 여기서 시로코, 에어포일, 플러그, 인라인 팬은 다 원심식 팬을 말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 이거는 개인적인 데이터입니다. 시로코 팬과 에어포일 팬의 기준점을 저는 600파스칼
송풍기의 정압이 600파스칼을 넘는 장소에는 에어포일, 그거보다 작은 장소에는 시로코 팬을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실제 차이로 우리가 시로코 팬과 에어포일 팬이 동일한 넘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에어포일 팬이 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설계 시에 시로코 팬 심볼 쓰시면 안 되고 실제 에어포일 팬의 크기를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그 팬도 실질적으로 원심식 팬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터와 직결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케이싱을 벗긴 팬을 플러그 팬이라고 하고 있고 공조기 내부에 2대, 4대식으로 병렬 설치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벽부형 팬은 우리가 화장실이나 공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정압이 거의 없으나 상업용으로 나오는 벽부형 팬 같은 경우에는 정압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액슈얼 팬은 충육 팬으로서 우리가 요 지하 주차장 무덕트 환기 팬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유인 팬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그리고 인라인 팬은 덕트의 경로 중에 팬을 설치한다고 해서 이 라인 안에 있다 해서 우리가 인라인 팬이라고 부르고 얘도 원심식 팬인데 바람이 이렇게 팬을 기준으로 직선으로 관통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옆구리에서 들어오고 양 끝으로 이렇게 유도가 돼가지고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기류가 이동함을 할 수 있습니다. 루프팬은 지붕에 설치하는 동력팬을 말하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풍기의 기초를 보면 우리가 송풍기, 특히 원심식 송풍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호 팬이라고 부르는 이런 명칭이 있는데 원심식 팬 같은 경우에는 임펠러의 직경이 크기를 우리가 150mm로 나눈 것을 우리가 몇 호 팬이다 라고 부르고 있고 주의하실 점은 얘가 150mm잖아요. 우리 6호 폰만 돼도 임펠러 직경만 900mm이기 때문에 이 실제 이 안에 900mm 팬이 들어가고 임펠러가 들어가고 케이싱 덮고 요 주둥이까지 뽑으면 송풍기의 높이가 실제 건축실에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설계 시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팬의 흡입 형태에 따라서 뒤에 SS 또는 DS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는데 이는 싱글 석션, 즉 한쪽에서만 흡입한다 하면 우리가 SS라고 이름을 부르고 양쪽에서 흡입을 하는 양흡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더블 석션이라고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실 또는 공조기에 이 챔버 흡입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더블 석션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하면 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팬이 이렇게 있으면 원래 팬의 흡입구와 이 벽이라던가 이런 설치할 때 주의해야 될 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제일 기초적인 구조인데 이 케이싱과 그리고 모터, 풀리, V벨트 물론 베어링도 있고 많죠.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조작하는 게 풀리이기 때문에 풀리와 V벨트 정도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인라인 팬도 여기 직결식이 있고 모터가 따로 있는 V벨트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안에 흐르는 기체의 종류가 공기가 아니라 부식이 될 수 있는 가스라던가 모터의 동작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 경우엔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풀리의 조정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소규모 풍량의 제어가 가능하므로 이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